오늘도 좋은 이야기 같이 들어요. 시작 전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바로 시작할게요. 무모함은 용기가 아니다. 진정한 용기는 위험을 무릅쓰는 것이 아니라 위험을 예측하고 준비하는 것입니다. 무모한 도전은 자신과 주변을 위험에 빠뜨릴 뿐입니다. 공자는 용맹한 제자 자로가 혈기만 앞세우는 것을 경계하며 이 말을 했습니다.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있지 않으신가요? 일단 저지르고 보자는 생각이 드는 순간 한 번 더 점검해보는 겁니다. 위험 요소는 무엇인지, 대비책은 있는지 말이죠. 사람마다 빛나는 재능이 다르다. 공자가 제자들을 회상하며 한 말입니다. 덕행, 언변, 정치, 문학 등 각자 뛰어난 분야가 달랐지만 모두 소중한 인재였다는 뜻입니다. 한 가지 잣대로 사람을 평가하지 말고 각자의 강점을 발견하고 존중해야 한다는 가르침입니다. 시험 성적으로만 줄 세우는 순간이 있죠. 수학은 못해도 그림은 천재인 아이, 말은 서툴러도 손재주가 뛰어난 사람, 공부는 안 했어도 사람을 잘 챙기는 친구를 쓸모없다고 단정하는 겁니다. 모두가 같은 길을 갈 필요는 없습니다. 가까이 하면 무례하고 멀리하면 원망한다. 어떤 사람은 친하게 대하면 선을 넘고 거리를 두면 섭섭해합니다. 이는 일방적으로 받기만 하려는 태도입니다. 공자가 위나라에서 권력 주변 사람들의 태도를 보고 한 말로 존중 없이 특혜만 바라는 이들을 지적한 것입니다. 친한 사이인데 부탁만 하다가 한 번 거절하니 서운해하는 사람 있죠. 또는 조금만 관심 안 주면 나한테 관심 없냐 며 토라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관계는 서로 존중할 때 지속됩니다. 세상이 바를 땐 받고 썩었을 땐 받으면 치욕이다. 진정한 처세는 시대를 읽는 능력입니다. 올바른 시스템에서는 당당히 대가를 받지만 잘못된 구조에서 이익을 취하는 것은 공범이 되는 것입니다. 이는 원언에게 한 가르침으로 치세에는 능력껏 섬기되 난세에는 물러날 줄 알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회사가 비윤리적으로 변했는데 그래도 월급은 나오니까 하며 남아있지 않으신가요? 잘못된 걸 알면서도 그 안에서 이득을 보는 건 그 잘못에 동의하는 겁니다. 말은 신중하게, 행동은 빠르게. 이는 공자가 가장 중시한 실천의 가치를 담은 말입니다. 진짜 실력 있는 사람은 말을 앞세우지 않고 행동으로 증명합니다. 말은 쉽지만 실천은 어렵기 때문입니다. 공자는 논어 2인편에서 제자들에게 말보다 행동이 먼저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방 청소해야지 하고 몇 주째 말만 하고 있지 않으신가요? 말로는 매일 하는데 방은 그대로죠. 5분만 실제로 움직이면 끝날 일입니다. 다이어트 시작해야지 선언하기보다 지금 당장 계단으로 올라가는 게 진짜 시작입니다. 배움에는 나이가 없다. 이는 공자가 만년의 주역 연구에 깊이 빠져들며 한 말씀입니다. 50세가 넘어서도 여전히 배우고 싶은 열망이 있었고 더 오래 살아 주역을 공부한다면 큰 잘못을 피할 수 있을 것이라 믿었습니다. 깊은 지혜를 담은 학문일수록 평생 배워도 부족함을 느낀다는 겸손함이 담겨 있습니다. 이 나이에 뭘 배워라고 포기하는 순간이 있죠. 하지만 60대에 외국어 시작하거나 70대에 악기 배우는 분들처럼 배움에는 나이가 없습니다. 새로운 걸 배울수록 삶의 실수가 줄어듭니다. 높은 사람은 원칙을 지키고 낮은 사람은 이익만 본다. 이 말은 사람의 가치관과 선택 기준이 다름을 보여줍니다. 고결한 사람은 옳고 그름을 먼저 생각하지만
좁은 사람은 손해와 이익만 계산합니다.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느냐가 그 사람의 수준을 결정합니다. 공자는 논어 2인편에서 군자와 소인의 차이를 이렇게 명확히 구분했습니다. 식당에서 계산할 때 내가 조금 덜 먹었으니 덜 내야지 생각하는 순간이 있죠. 반대로 다 같이 먹었으니 똑같이 내는 게 맞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작은 차이 같지만 이런 선택들이 모여서 그 사람의 품격이 됩니다. 기쁨도 슬픔도 적당히. 감정을 표현하되 지나치지 않는 것이 중용의 미덕입니다. 기쁠 때 방종하지 않고 슬플 때 무너지지 않는 절제가 성숙한 태도입니다. 공자가 시경의 첫 편인 관절을 평가하며 즐거움과 슬픔이 모두 적절한 선을 지킨다고 칭찬했습니다. 좋은 일이 생겼을 때 과하게 자랑하다가 주변 사람들이 불편해하는 순간, 혹은 안 좋은 일로 너무 우울해하다가 걱정 끼치는 순간이 있죠.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되 균형을 잃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정보는 많이, 따를 건 똑똑하게. 공자는 타고난 천재가 아니어도 현명해질 수 있다고 가르쳤습니다. 중요한 건 많이 듣고 보되 무분별하게 받아들이지 말고 좋은 것만 골라 따르는 분별력입니다. 유튜브 쇼츠를 하루에 수십 개 보면서 나 공부했어 생각하지만 정작 머리에 남는 건 하나도 없죠. SNS에서 건강 정보를 스크롤하다가 막상 뭐가 맞는 거지 혼란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정보의 양이 아니라 제대로 고르고 실천하는 게 진짜 배움입니다. 윗사람 모실 땐 손님 아닌 시종처럼. 이는 공자의 겸손한 섬김의 자세를 보여줍니다. 중요한 자리에서 특별 대우를 기대하기보다 먼저 나서서 돕는 마음가짐입니다. 공자는 임금과 함께 식사할 때 임금이 조상께 제사 올리는 동안 손님처럼 기다리지 않고 시종처럼 먼저 음식을 맛봤습니다. 회의 시작 전 상사가 자료 준비할 때 먼저 프로젝터를 켜거나 어른이 식사 준비하실 때 수저를 놓는 순간이 있죠. 큰일도 아닌 것 같지만 섬기는 마음은 이런 작은 순간에 드러납니다. 평소에 바르게 사는 것이 진짜 기도다. 위급할 때만 하늘에 빌기보다 평소 성실하게 사는 것이 진정한 기도입니다. 공자가 병에 걸렸을 때 제자 자로가 기도하겠다고 하자 내 기도는 이미 오래되었다. 고 답한 말입니다. 평소 건강검진을 미루고 관리 안 하다가 아플 때만 이번만 괜찮게 해주세요 하고 빌게 되죠. 하지만 평소에 작은 관리와 성실함이 쌓여야 위기를 견딜 수 있습니다. 어진 사람은 말을 아낀다. 이를 실천하기는 매우 어려운 일이기에 진정으로 어진 사람은 말을 함부로 하지 않고 신중하게 합니다. 말 한마디가 사람에게 상처를 줄 수도 힘을 줄 수도 있다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사마우라는 제자가 인에 대해 물었을 때 공자는 이렇게 답하며 말의 무게를 강조했습니다. 화가 났을 때 단톡방에 뭔가 쓰려다가 손가락을 멈춘 적 있죠. 이거 보내면 후회하겠는데 싶은 순간이 있습니다. 한 번 나간 말은 다시 담을 수 없으니 그 순간 한 번 더 생각하는 게 어진 사람의 태도입니다. 신뢰 없으면 관계도 없다. 신뢰는 모든 관계의 바탕입니다. 사람이 신의를 지키지 않으면 어떤 일도 함께 할 수 없습니다. 공자는 이를 수레의 멍에에 비유했습니다. 큰 수레는 니, 작은 수레는 월이라는 멍에가 있어야 소나 말과 연결되어 움직이는데 이것이 없으면 아무리 좋은 수레도 쓸모없다는 뜻이죠. 약속 시간에 자주 늦는 친구가 있죠. 처음엔 이번만이라 생각하지만 반복되면 그 친구를 믿기 어려워집니다. 중요한 약속도 맡기기 망설여지고
점점 만남 자체를 피하게 됩니다. 작은 신뢰가 깨지면 관계 전체가 흔들립니다. 말할 사람을 가려 말하고 때를 보아 침묵하라. 대화 상대를 정확히 판단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말할 만한 사람에게 침묵하면 기회를 잃고 말하지 말아야 할 사람에게 말하면 화를 자초합니다. 잘못을 지적해야 하는데 괜히 사이 나빠지면 어쩌지 하며 참았다가 더 큰 문제가 되기도 하고 화난 사람에게 옳은 말을 했다가 관계만 틀어지기도 하죠. 말할 때와 침묵할 때를 아는 게 진짜 소통입니다. 안다고 해도 다시 묻는다. 진정한 겸손은 지식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배우려는 자세에 있습니다. 안다고 생각할 때 오히려 더 신중하게 확인하는 태도가 예의이자 지혜입니다. 공자가 태묘제사에 참여했을 때 제례 절차를 이미 알고 있었지만 매 순간 예관에게 확인하며 공경을 표현했습니다. 인터넷 검색으로 건강 정보를 찾아봤지만 병원에서 의사에게 다시 물어보는 순간이 있죠. 이미 알아봤는데 또 물으면 이상하게 보이려나 망설이지만 전문가에게 재확인하는 것이 진짜 신중함입니다. 좁은 공간에서도 침착함을 잃지 않는다. 공자는 수레라는 제한된 공간에서도 차분한 태도를 유지하셨습니다. 불안하거나 급해도 침착함을 잃지 않는 것이 진정한 자제력이라는 뜻입니다. 향당편에 기록된 공자의 일상 예절입니다. 수레 안에서 자주 뒤를 돌아보거나 급하게 말하거나 이것저것 가리키는 것은 불안정한 마음의 표현이기에 경계하셨습니다. 엘리베이터에 여러 사람과 같이 탔을 때가 있죠. 좁은 공간에서 초조해서 계속 층수 버튼을 확인하거나 누군가에게 급하게 말을 걸거나 휴대폰을 꺼내 들여다보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일수록 차분히 서서 기다리는 여유가 품격입니다. 진짜 가르침은 숨김없이 나누는 것이다. 진정한 스승은 비법을 감추지 않고 모든 것을 함께 나눕니다. 독점이 아니라 공유가 진정한 가치를 만듭니다. 공자는 제자들에게 내가 하는 모든 것을 너희와 함께 나눈다 며 자신의 교육 철학을 밝혔습니다. 직장에서 후배가 업무를 물어볼 때 이거 알려주면 내 자리 위태로운데 망설이는 순간이 있죠. 하지만 노하우를 아낌없이 알려주는 선배를 보면 존경심이 생깁니다. 부모가 실패 경험까지 솔직하게 말해주면 자녀는 더 많이 배웁니다. 배부르게가 아니라 적당하게 먹는다. 음식을 많이 먹는 것보다 적절한 양으로 절제하는 것이 건강의 기본입니다. 이는 논어 향당편에 기록된 공자의 식사 원칙이었죠. 뷔페에서 본전 뽑아야지 하며 배가 터질 것처럼 먹다가 나중에 후회하는 순간이 있죠. 눈이 배보다 크면 결국 몸이 고생합니다. 체면 때문에 본질을 놓치면 끝이다. 진정한 가치 추구는 외적 조건에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도를 공부하겠다면서 남들 눈치 보며 옷차림과 먹는 것에 집착한다면 그건 본질을 놓친 겁니다. 겉모습에 신경 쓰느라 정작 중요한 배움과 성장을 소홀히 한다면 함께 깊은 이야기를 나눌 수 없죠. 이 말씀은 공자가 제자들에게 학문하는 자세를 가르칠 때 한 것입니다. 당시에도 검소한 생활을 부끄러워하며 거칠애에 신경 쓰는 제자들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면접 볼 때 브랜드 옷 입고 고급 가방 들고 가야 좋은 인상 준다고 생각하시나요? 정작 실력은 준비 안 하고요. 첫 모임에서 차 이야기, 집 이야기부터 하면서 상대를 평가하려는 순간이 있죠. 겉으로 드러나는 것에만 신경 쓰다 보면 정작 중요한 능력과 인품은 놓치게 됩니다. 양심에 떳떳하면 두려울 게 없다.
바르게 살면 마음이 편안하여 외부 상황에 흔들리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스스로 돌아봤을 때 부끄러움이 없다면 어떤 평가나 비난도 담담히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공자의 형이 반역을 꾀하여 늘 불안해하던 제자 사마오를 위로하며 한 말로 타인의 잘못 때문에 자신까지 의심받을 때도 스스로 떳떳하면 흔들리지 않음을 가르쳤습니다. 작은 거짓말 하나로 상황을 모면했는데 들킬까봐 계속 신경 쓰이는 경험이 있지 않나요? 반대로 정직하게 행동하면 어떤 의심을 받아도 마음이 편안합니다. 많이 배우되 절제하면 길을 잃지 않는다. 공자는 지식과 절제의 균형을 강조했습니다. 아무리 많이 배워도 절제 없이 산만하면 방향을 잃습니다. 진정한 군자는 폭넓게 배우되 예의와 원칙으로 자신을 다스립니다. 온라인 강의를 100개 담아두고 하나도 안 듣고 있지 않으신가요? 유튜브 알고리즘이 추천하는 대로 영상을 계속 보다 보면 정작 중요한 걸 놓칩니다. 많이 아는 것보다 핵심을 제대로 실천하는 게 중요합니다. 반찬이 밥을 이기면 안 된다. 음식에는 균형이 중요합니다. 반찬이 아무리 맛있어도 주식을 압도하면 안 되고 술은 취하지 않을 만큼만 마셔야 합니다. 몸과 정신의 절제가 건강한 삶의 기본입니다. 공자가 직접 실천했던 식사 원칙입니다. 고기가 많아도 밥보다 많이 먹지 말고 술은 정신을 잃지 않을 정도로만 마시라고 했습니다. 뷔페에서 본전 뽑아야지 하며 반찬만 잔뜩 먹다가 밥은 한 숟가락도 못 먹고 회식 자리에서 과음해서 다음날 후회하는 순간이 있죠. 맛있는 것도 좋지만 적당히 즐기되 몸을 망치지 않는 게 진짜 즐기는 겁니다. 말하기 전에 먼저 행동한다. 이는 공자가 언행일치의 중요성을 강조한 말입니다. 말을 먼저 하면 그것을 지켜야 한다는 부담과 책임이 따르기 때문에 옛사람들은 실천할 자신이 없으면 함부로 말하지 않았습니다. 공자가 살던 시대에는 말의 무게가 곧 그 사람의 신뢰였기에 군자는 특히 신중했습니다. 이번엔 진짜 청소해야지 하고 몇 주째 말만 하고 계시지 않나요? 5분만 실제로 움직이면 끝날 일인데 말로만 다짐하다 보면 스스로도 믿음이 사라집니다. 말을 줄이고 행동을 먼저 보여주면 신뢰가 쌓입니다. 떳떳하면 두려울 게 없다. 스스로 돌아봤을 때 양심에 거리끼는 게 없다면 외부의 어떤 평가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평온함입니다. 제자 사마오가 군자에 대해 물었을 때 공자가 한 가르침입니다. 온라인에서 악플을 받았을 때 내가 정직하게 행동했다면 마음이 흔들리지 않죠. 시험 볼 때 컨닝 안 했다면 결과가 어떻든 당당할 수 있습니다. 밤에 잠들 때 오늘 한 일들을 떠올려도 마음이 편안한 겁니다. 뜻만 제대로 전하면 된다. 소통의 본질을 꿰뚫은 가르침입니다. 화려한 말, 솜씨보다 진심과 정확성이 중요합니다. 멋진 표현을 찾느라 정작 중요한 메시지가 묻히는 일이 많은데 단순하고 명확한 말이 더 깊이 전달됩니다. 사과할 때가 있죠. 제가 그때 그 상황에서 여러 복합적인 요인들로 인해 라고 장황하게 돌려 말하는 것보다 제 잘못입니다. 미안합니다. 라고 짧고 분명하게 말하는 게 훨씬 진심으로 받아들여집니다. 내가 아는 사람 먼저 쓰면 다른 이들도 인재를 보낸다. 이는 중공이 계시 집안의 집사가 되어 인재 선발법을 물었을 때 한 답입니다. 리더 혼자 모든 인재를 알 수 없으니 공정하게 사람을 쓰면 다른 이들도 훌륭한 인재를 추천해준다는 뜻입니다. 동호회 회장을 맡았는데 새 회원을 뽑을 때가 있죠. 내가 아는 사람만 데려오면 한계가 있습니다.
하지만 기존 회원들에게 좋은 사람 있으면 추천해주세요 라고 열린 자세로 받아들이면 생각지도 못한 훌륭한 분들이 들어옵니다. 모임이 커지는 건 리더 혼자가 아니라 함께 만드는 겁니다. 낚시는 하되 그물질은 말고 새는 쏘되 잠든 새는 쏘지 마라. 공자의 절제와 생명 존중 정신을 담은 말입니다. 필요한 만큼만 취하고 무방비 상태의 생명을 해치지 말라는 인의 실천입니다. 공자는 낚시를 즐겼지만 그물로 모조리 쓸어가는 방식은 쓰지 않았고 활을 쏘되 자고 있는 새는 겨냥하지 않았다고 전해집니다. 이는 단순히 사냥 윤리를 넘어 삶의 태도를 보여줍니다. 뷔페에서 본전 뽑아야지 하며 눈이 커져 접시에 산더미처럼 담았다가 반 이상 남기고 일어서는 순간이 있죠. 필요한 만큼만 가져가면 음식도 아깝지 않고 다음 사람도 편하게 먹을 수 있을 겁니다. 무엇보다 신뢰가 먼저다. 자공이 정치의 요체를 묻자 공자는 군량, 군비, 민신 중에서 버려야 한다면 군비를 먼저, 그 다음 군량을 버려도 신뢰만큼은 끝까지 지켜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신뢰 없이는 어떤 관계도 조직도 유지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거래처와 계약할 때 당장 이익을 챙길 수 있지만 신의를 저버리면 나중에 더 큰 손해를 보는 순간이 있죠. 한 번 잃은 신뢰는 다시 쌓기 어렵습니다. 눈앞의 이익보다 믿음을 먼저 생각하면 결국 더 큰 것을 얻게 됩니다. 덕으로 서면 저절로 따른다. 수님금이 아무것도 하지 않고 다스렸다는 건 실제로 게으름이 아니라 솔선수범을 의미합니다. 자신이 먼저 모범을 보이니 백성들이 자발적으로 따랐다는 뜻입니다. 공자는 수님금을 이상적인 리더로 꼽았습니다. 수는 자신의 덕을 닦고 바르게 앉아있기만 해도 천하가 저절로 다스려졌다고 전해집니다. 회사에서 팀장이 솔선수범하면 잔소리 없이도 팀원들이 자발적으로 움직이죠. 부모가 먼저 책을 읽으면 아이도 자연스럽게 책을 펼칩니다. 말보다 행동이 더 강력한 교육입니다. 젊은이는 무섭다. 지금보다 못하리란 법 없다. 젊다는 것은 배우고 성장할 시간이 무한하다는 뜻입니다. 나이나 경험만으로 누군가를 판단하는 것은 그들의 가능성을 무시하는 것과 같습니다. 공자는 제자들에게 후배와 젊은이를 존중하라고 가르쳤습니다. 회의에서 막내 직원이 의견을 내는데 경험도 없는 애가 뭘 안다고 생각하며 무시하려는 순간이 있죠. 하지만 지금의 신입이 10년 후엔 업계를 이끌 사람일 수 있습니다. 착하게 살 힘이 없는 사람은 없다. 공자는 제자들이 능력이 부족해서 못한다 며 실천을 미루는 것을 경계했습니다. 착하게 사는 것은 특별한 재능이 아닌 의지의 문제라는 뜻입니다. 하루라도 진심으로 사람답게 살려고 노력하면 힘이 모자라지 않습니다. 연락하려던 사람에게 메시지 한 통, 고마운 사람에게 감사 인사 한마디, 잘못했을 때 사과 한 번 이런 건 능력이 아니라 마음먹기입니다. 바빠서, 여건이 안 돼서 라는 핑계 뒤에 숨지 말고 오늘 한 가지만 해보세요. 작은 실천이 쌓여 사람을 만듭니다. 내 장점 숨기고 공로 내세우지 않는다. 겸손은 말로만 하는 게 아닙니다. 자신의 선행이나 성과를 자랑하지 않고 수고한 일을 과시하지 않는 것이 진정한 겸손입니다. 이는 타인에게 인정받기 위해 애쓰기보다 묵묵히 자기 역할을 다하는 태도를 말합니다. 공자가 제자들에게 각자의 뜻을 물었을 때 가장 뛰어난 제자 안현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자신의 장점을 드러내지 않고 공로를 내세우지 않겠다는 겸손의 자세를 밝힌 것입니다. SNS에 좋은 일 했다고 올리고 싶어지는 순간 있지요. 회사에서
이건 제가 한 겁니다. 어필하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진짜 실력 있는 사람은 말하지 않아도 결과가 말해줍니다. 스스로 자랑하지 않아도 주변에서 먼저 알아봐 줄 겁니다. 좋고 싫음 없이 옳음만 따른다. 공자는 제자들에게 진정한 리더의 자세를 가르쳤습니다. 개인의 감정이나 이해관계가 아닌 무엇이 올바른가만을 기준으로 판단하라는 것입니다. 이는 공정함의 핵심 원칙입니다. 회사에서 승진 후보를 정할 때가 있죠. 친한 동료가 있고 별로 안 친한 사람이 있는데 냉정히 보면 안 친한 사람이 더 적합합니다. 이때 개인적으론 별로지만 일은 잘하니까라고 인정하고 공정하게 판단할 수 있을 겁니다. 진짜 위험은 밖이 아니라 안에 있다. 외부의 적보다 내부의 분열과 부패가 더 치명적입니다. 조직이 무너지는 이유는 대부분 경쟁자 때문이 아니라 내부의 권력 다툼, 도덕적 해이, 신뢰 붕괴 때문입니다. 개손 씨가 작은 나라 전유를 정벌하려 할 때 공자가 한 경고입니다. 소장은 집안의 작은 담을 뜻하며 진짜 걱정거리는 멀리 있지 않고 바로 가까이에 있다는 의미로 쓰였습니다. 스타트업이 망하는 걸 보면 경쟁사 때문이 아니라 공동 창업자 간 불화, 횡령, 내부 고발로 무너지는 경우가 많죠. 회사에서도 경쟁사만 의식하다가 정작 팀 내 소통 부재나 불신으로 프로젝트가 실패하는 걸 봅니다. 남이 날 몰라봐도 괜찮다. 내가 사람 못 알아보는 게 문제다. 타인의 평가에 연연하기보다 훌륭한 사람을 알아보는 안목을 키우는 것이 진짜 실력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성장의 핵심입니다. 논어 하기편 마지막 장에서 공자가 제자들에게 강조한 가르침입니다. 동료가 승진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왜 나는 안 될까 불평하기보다 저 사람에게서 뭘 배울 수 있을까 생각해보는 순간이 있죠. SNS에서 좋아요 수를 세기보다 진짜 전문가를 찾아 팔로우하며 성장하는 겁니다. 혈연 아니어도 진심이면 가족이다. 사람 사이의 진정한 유대는 혈연이 아니라 서로를 대하는 마음에서 생깁니다. 공자는 자아가 형을 잃고 슬퍼하는 사마오를 위로하며 이 말을 했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이 형제가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힘들 때 곁을 지켜준 친구나 동료를 떠올려 보면 알 수 있죠. 먼 친척보다 가까운 이웃이라는 말처럼 혈연보다 더 든든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진짜 가족입니다. 서두르지 말고 눈앞 이익 쫓지 마라. 급하게 서두르면 오히려 목표에 도달하지 못하고 작은 이익만 좇으면 큰 일을 이룰 수 없습니다. 공자가 제자 자하에게 통치의 지혜를 가르칠 때 한 말입니다. 다이어트 할 때 빠른 결과만 원하다가 요요 오거나 투자해서 단타 수익만 노리다 큰 기회를 놓치는 순간 있죠. 당장 한 달 안에 10kg 빼겠다고 무리하기보다 천천히 습관을 바꾸는 게 진짜 성공입니다. 조용히 듣고 실천하는 게 진짜 똑똑한 거다. 공자는 제자 아내를 평가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내는 하루 종일 가르침을 들으면서 한 번도 반박하지 않아 어리석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물러난 뒤 그의 행동을 보니 배운 것을 모두 실천하고 있었습니다. 진정한 지혜는 많이 말하는 게 아니라 제대로 실천하는 것입니다. 회의에서 질문만 많고 실행은 안 하는 사람 있죠? 반대로 조용히 듣고 나서 완벽하게 실천하는 사람이 진짜 똑똑한 겁니다. 말보다 행동이 더 큰 배움입니다. 내 자리에서 최선을 다한다. 이는 자기 위치에 맞게 살라는 가르침입니다.
남의 화려한 삶을 부러워하기보다 지금 내가 서 있는 자리에서 의미를 찾고 충실히 사는 것이 진짜 성장입니다. SNS에서 친구들의 여행 사진, 승진 소식, 새 차 인증을 보면 나만 뒤처지는 것 같아 조바심이 나죠. 하지만 지금 내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게 진짜 성장입니다. 신뢰 없이 충고하면 헐뜯기다. 관계에서 신뢰가 먼저입니다. 상대가 나를 믿지 않는 상태에서 충고하면 아무리 좋은 말도 비난으로 들립니다. 자아가 강조한 이 말은 조언보다 먼저 신뢰를 쌓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누군가 실수했을 때 바로 지적하고 싶지만 평소 그 사람과 신뢰가 없다면 간섭하네, 꼰대 같아 하며 반발만 살 겁니다. 먼저 진심으로 관심을 보이고 믿음을 쌓은 후에 말해야 진짜 도움이 되죠. 좋은 자질도 배움 없이는 독이 된다. 공자가 제자 자로에게 경고한 말입니다. 인자함, 지혜, 신용, 정직함, 용기, 강직함은 훌륭한 덕목이지만 학문으로 다듬지 않으면 각각 어리석음, 방탕함, 해침, 가혹함, 난폭함, 무모함으로 변질됩니다. SNS에서 부당한 상황을 보고 정의감에 불타 댓글을 달기 직전 사실관계를 제대로 파악했는지 내 말이 누군가에게 상처가 되진 않을지 한 번 더 확인해보는 순간이 있죠. 열정도 배움으로 다듬어야 빛납니다. 진심이 곧 힘이다. 이는 공자가 시경 300편의 정신을 한마디로 요약한 말입니다. 모든 생각과 행동의 근본에는 정직하고 순수한 의도가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겉으로는 칭찬하면서 속으로는 질투하거나 SNS에 행복한 모습만 올리면서 실제로는 힘든 순간 있지 않으신가요? 진심이 담기지 않은 말과 행동은 결국 들통나고 오히려 신뢰를 잃게 됩니다. 많이 알수록 더 많이 물어봐라. 진정한 실력자는 자기보다 못한 사람에게도 배울 점을 찾습니다. 아는 게 많아도 모르는 척하고 가진 게 많아도 없는 듯 낮추는 것이 진짜 겸손입니다. 증자는 아내를 회상하며 이런 겸손의 자세를 강조했습니다. 아내는 뛰어난 능력자였지만 항상 배우려는 태도를 잃지 않았습니다. 20년 경력의 베테랑이 신입사원의 새로운 아이디어를 진지하게 듣거나 전문가가 초보자의 질문에 성의껏 답하는 모습이 있죠. 실력이 있을수록 더 낮은 자세로 배우는 게 진짜 고수입니다. 가난해도 도에 이르면 부럽지 않다. 공자가 가장 사랑했던 제자 아내를 평가하며 한 말입니다. 물질적 풍요와 정신적 완성은 별개이며 진정한 행복은 돈이 아니라 삶의 의미에서 온다는 가르침입니다. 아내는 누더기 옷을 입고 좁쌀밥을 먹으며 살았지만 배움과 실천 속에서 깊은 만족을 느꼈습니다. 통장 잔고가 얼마 없어도 이웃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고 작은 봉사활동에 참여하며 보람을 느낀다면 그게 더 값진 삶이죠. SNS에서 화려한 삶을 보며 초라해질 필요 없습니다. 이길 수 있어도 참는다. 충분한 힘이 있어도 함부로 쓰지 않는 것이 진정한 덕입니다. 절제는 나약함이 아니라 더 큰 성숙함을 보여줍니다. 이는 주나라 문왕이 천하의 3분의 1을 차지하고도 은나라를 섬기며 명분을 지킨 겸손함을 칭찬한 말입니다. SNS에서 누군가 잘못된 주장을 하는 걸 봤을 때 입력창에 반박을 적다가 지우는 순간이 있죠. 이길 수 있는 논쟁이지만 굳이 싸울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는 겁니다. 그게 더 어른스러운 태도일 때가 있습니다. 선한 이들이 좋아하고 악한 이들이 싫어해야 진짜다. 모두에게 사랑받는다고 좋은 것은 아닙니다.
진짜 가치 있는 것은 올바른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그릇된 사람들에게는 미움받는 법입니다. 비판이 전혀 없다면 오히려 의심해봐야 합니다. 자공이 사람을 평가하는 기준에 대해 물었을 때 공자가 한 말입니다. 온라인 쇼핑몰에서 별점 5.0의 칭찬 일색인 리뷰만 가득하면 이거 조작 아냐? 의심하게 되죠. 좋은 상품도 누군가에겐 불만이 있기 마련입니다. 비판도 섞여 있어야 진짜 평가입니다. 지나간 건 어쩔 수 없지만 앞으로는 바꿀 수 있다. 이미 지나간 일은 되돌릴 수 없으니 후회해도 소용없지만 앞으로 다가올 일은 아직 우리가 바꿀 수 있습니다. 과거에 매달리기보다 미래에 집중하라는 뜻입니다. 초나라 은자 저벼가 난세를 떠도는 공자를 보며 노래로 이렇게 권했는데 공자도 이미 지나간 선택들에 대한 저벼의 충고를 인정했습니다. 작년에 다이어트 실패했으니 나는 안 돼 하면서 포기하고 있지 않나요? 지난 실패는 이미 지나갔습니다. 오늘부터 계단 오르기, 물 많이 마시기, 저녁 조금 줄이기 같은 작은 것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과거는 교훈으로 삼되 앞으로의 선택에 집중하는 게 중요합니다. 막혀야 배우는 건 늦다. 공자는 배움의 4단계를 말했습니다. 타고난 천재가 최고지만 스스로 배우는 사람도 훌륭합니다. 문제는 막혀야 겨우 배우는 사람, 그리고 막혀도 배우지 않는 사람입니다. 진짜 성장은 문제가 생기기 전에 미리 배우는 자세에서 옵니다. 기계가 고장 나야 설명서를 찾지 않나요? 건강 문제가 생겨야 정보를 찾아보지 않나요? 일이 꼬여야 진작 물어볼 걸 후회하지 않나요? 문제 생기기 전에 배우는 습관, 그게 진짜 지혜입니다. 누가 물어도 끝까지 답한다. 공자는 질문자의 신분이나 수준을 보지 않고 문제의 양쪽 끝을 모두 두드려 철저히 답했습니다. 진정한 가르침은 상대를 평가하지 않고 성심껏 설명하는 것입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초보자가 기초적인 질문을 올렸을 때 검색하면 나와요라고 퉁치지 않고 처음부터 차근차근 설명해주는 순간이 있죠. 그 한 번의 친절이 누군가에겐 배움의 시작이 됩니다. 잘못은 내게서 찾고 변명은 남에게 미룬다. 문제가 생겼을 때 태도의 차이를 보여줍니다. 훌륭한 사람은 원인을 자신에게서 찾아 개선하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은 남을 탓하며 책임을 회피합니다. 이는 자기 성찰과 성장의 출발점이 어디인지 알려줍니다. 약속을 어겼을 때 교통이 막혀서 갑자기 일이 생겨서 라고 상황 탓만 하고 있지 않나요? 하지만 솔직히 10분만 일찍 출발했다면 전날 미리 확인했다면 충분히 막을 수 있었을 겁니다. 변명보다 다음엔 더 일찍 준비할게요 라고 말하는 게 훨씬 성장하는 길입니다.